네, 안녕하세요. 디모아 MSP팀의 양수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기업 보안, 지금 강화할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디모아 시큐리티 데이에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다음 아젠다와 같이 비즈니스에서 보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 알아가실 수 있는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애저 기반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보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그에 반해서 더 정교해지고 공격 수단도 매우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랜섬웨어는 전체 복구 사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기업을 떠나서 개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근무나 클라우드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공격 표면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공격자들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보안팀은 어떨까요? 복잡한 도구들을 넘치도록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위협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되었고 빠르고 자동화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사이버 공격은 메일 하나만 잘못 열어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로 업무용 견적서나 꼭 필요로 이렇게 확인해야 될 파일처럼 교묘하게 위장된 첨부 파일을 공격자가 보내게 됩니다. 사용자가 그걸 무심코 열게 되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공격자가 원격으로 기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시스템에 점점 접근하여서 회사 전체 네트워크까지 침투하게 되고 결국은 중요 데이터까지 암호화한 뒤에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막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화면에서는 메일 하나로 인해 링크 하나에서 시작해 조직 전체로 확산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공격의 흐름을 막아야 되는 도구들이 각각 따로,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은 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메일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아이디 보안, 그리고 워크로드 보호까지 모두 다른 시스템에서 따로따로 작동하니까 공격 전체를 하나로 보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보안 도구를 막고 있는데 공격자는 그 틈을 손쉽게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분산된 보안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메일부터 워크로드까지 전 영역을 하나로 연결해 방지, 보호,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기기, 계정, 그리고 앱, 클라우드 환경을 네이티브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각 도구가 따로 움직이는 보안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보안 체계가 필요하게 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SIEM과 XDR을 기반으로 한 가시성과 대응 체계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보안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돕고 필요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문가까지 직접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성은 윈도우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맥OS,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환경이 아닌 복잡한 환경에서도 유기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네. 이제 실제 보안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탐지하고 대응하는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보안 인시던트가 발생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이라는 솔루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평가하고 오타임을 걸러냅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이 공격 흔적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자동 조치나 자가 복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내용은 이제 센티널에서 확장 분석과 협업 기록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사전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인시던트를 종료합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대응 속도는 빨라지고 보안 운영 부담을 줄며 인간 협업도 훨씬 쉬워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응 흐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이러한 대응 흐름은 생성형 AI 기반의 클라우드 SIEM과 결합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개별 알림을 자동으로 묶어서 하나의 인시던트로 연결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전체 킬체인 파악과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기반의 ID 보호 기능은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ID 소스를 하나의 시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즉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은 AI, 클라우드, 그리고 통합 ID 관리를 통해서 오늘날의 고속 또는 정밀한 공격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보안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XDR 기반 보안은 메일과 그리고 디바이스, ID, 클라우드 전반을 연결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인시던트를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우수한 순위에 따라서 신속하게 인시던트를 처리하고 공격은 빠른 속도로 대응해서 이제 아이디와 접근 권한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분산된 보안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합 방어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 XDR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SIEM을 기반으로 이제 보안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전반의 보호나 머신러닝 기반의 행위 분석, 그리고 자동화된 대응, 생태계 통합까지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해서 최신 위협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생성형 AI 기반의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보안 전문가가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몇 분 안에 위험을 평가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최초의 생성형 AI 보안 도우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만큼 보안 기술과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결합해서 빠른 속도로 신호를 분석하고 기존 보안 제품과도 매끄럽게 통합하여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경고에 대한 피로도도 감소하고 대응 자동화까지 더해져서 보안팀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화면은 현재 조직에 탐지된 보안 인시던트들의 전체 목록인데요. 여기서는 탐지된 인시던트가 심각도, 영향받은 자산, 자동 대응 여부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한눈에 우선 대응이 필요한 항목들을 식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마이크로소프트 365 시큐리티라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상단의 항목은 다단계 공격으로 감지된 인시던트로 자동으로 일부 차단이 수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인시던트를, 그러니까 정보를 아시고 싶은 인시던트를 클릭하시면 공격 전개 흐름을 시각화한 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공격자가 어떻게 초기에 침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정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행위 기반 분석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파일럿이 알려주는 조치 추천도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계정에 대한 상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단위로도 리스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의 전달 규칙까지 자동으로 제거된 거를 현재 보실 수 있고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위협을 자동으로 차단한 흔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공격과 유사한 위협을 방지한 사전 대응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단순히 알림만 주는 게 아니라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설정에 대한 권장 사항까지 같이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URL에 대한 실시간 검사, 자동 포워딩, 차단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팀은 사후 분석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실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의 보안 파트너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6개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눠봤는데요. 공격 탐지에서 대응, 예방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하고 자동화하고, 그리고 현대 보안 환경에 꼭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위협은 계속 진화하지만 우리는 더 단순하고 더 똑똑한 보안 운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네, 최종 목표를 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단순한 보안 제품이 아니라 조직의 보안 운영을 혁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의 보안 전략을 다시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펜타 시큐리티의 신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디아모 시큐리티 웨비나를 통해서 환경, 데이터 제약 없는 인크립션 플랫폼 디아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펜타 시큐리티에 입사해서 웹보안 엔지니어, 데이터 보안 엔지니어, 그리고 PM, 그리고 프리세일즈를 거쳐 지금은 데이터 컨설팅, 그리고 추가적으로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디아모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저희 펜타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펜타 시큐리티는 1997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창업 이래로 28년 동안 보안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사업을 위해서 일본,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지사를 두고 타이완, 태국, 아랍,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를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펜타 시큐리티에서 취급하는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웹보안 영역에서 국내 1위,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와플스 웹방화벽입니다. 이 와플스는 어떠한 웹방화벽보다도 정탐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논리 분석 엔진을 탑재해서 새로운 취약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플스는 온프라미스 뿐만이 아니고 이아스와 파스 영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웹방화벽을 기반으로 사스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브랜드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모아입니다. 아모아는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모아 솔루션입니다. 이 디아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 데이터의 종류 제약 없이 아모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검증필 아모아 모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아모아 키 역시 KMS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보안 영역인데요. 이 인증 보안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시스템의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싱글 사인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지문인식, 모바일 OPT, 추가적으로 인증서와 같은 다양한 인증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구간 암호화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영역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커버리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브레이크 브랜드로 라스와 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암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암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컴플라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법적 요소, 인증 요소, 감사 요소, 3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적 요소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 규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증 영역에서는 ISMS-P, PCI DSS와 같은 인증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영역에서는 공공의 국정원 감사, 그리고 기업 내부 감사,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영역의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처음에는 금융에서만 컴플라이언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전적인 피해를 미치는 영역이 바로 금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금융 영역에서 최근에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과 같은 서비스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증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들이 공공, 의류,
통신과 같은 분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통신사 보안 사고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암호화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컴플라이언스가 확대되고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의 중심에는 암호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유출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년간 약 6,500만 건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6,500만 건의 유출로 인해서 과징금이 1,370억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암호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데이터 암호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데이터 암호화가 아니고 DB 암호화 아닌가?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DBMS 내부에 있는 개인정보만을 암호화해야 했다면 최근에는 계약서, 그리고 녹취, 로그, 그리고 영상 파일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암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D암호 같은 경우에는 DB 암호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DB 암호화가 아닌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금융사에서 보면 거래 로그에 대한 암호화까지 실시간 암호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암호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무엇으로 암호화를 했는지 할 것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D암호 제품은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D암호를 출시한 이래 2006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평균적으로 5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많은 영업 활동을 했다 또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파트너 영역도 있습니다. 이 파트너 영역을 보시게 되면 386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파트너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파트너가 많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파트너 엔지니어 한 명이 집중할 수 있는, 고객사한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사의 인프라에 암호화가 입혀지는 부분에서 집중적인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가장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암호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레퍼런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에 레퍼런스를 봤다면 어떤 환경에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환경에 제약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프렘, 일반적인 고전 환경, 전산시설 환경에서도 업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그 어디에 산재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단일 클라우드가 아닌 멀티 클라우드 또는 온프렘과 병행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환경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암호화를 구축할 수 있고 상호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도 수월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스 암호화, 그리고 SAP 암호화, 그리고 의료기관의 팍스, 그리고 EMR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솔루션에 가리지 않고 암호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끝에 있는 KMS라고 하는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암호화 키를 분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암호화 키를 포함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을 알아봤다. 다음은 보안적인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는 온프렘 환경에서 암호화의
보안성, 알고리즘의 적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IS-CC라는 이름의 암호화 모듈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발한 암호화 모듈은 KCMVP, 국가정보원 검증 모듈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또는 보안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CIS-CC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보안 취약성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는 즉각적인 개발과 유지 보수를 통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다, 제공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빠른 반응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쭉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배제한 다른 개발사나 해외 벤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모듈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차이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 보안적인 부분이 끝났다면 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 데이터, 아주 고전적인 암호화 방식인데요. DB 안에 들어가 있는 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암호화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또는 WAS 레이어에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API 암호화를 제공하는 BA. 두 번째, DBMS 쿼리의 펑션을 제공하는 DBMS API 방식의 DA. 그리고 뷰와 트리거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해주는 플러그인 방식 DP. TD와 유사한 엔진 레벨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DE. 그리고 커널 레벨에서 파일 또는 특정 스토리지 영역을 암호화하는 KE까지 이 5가지의 방식을 기반으로 정형 데이터 암호화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암호화 방식은 물론 다양한 암호화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키사에서 발행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5가지의 암호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는 가이드되고 있는 모든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다 제공을 드리고 있다. 솔루션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KMS에 보관을 해서 암호화 키의 분리 보관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디아모 컨트롤 센터 같은 경우는 웹 기반의 UI를 제공을 해드려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꼭 지금까지 있었던 서버 내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닌 관리 도구 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앞에서 말씀드린 정형 데이터는 DBMS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 그 얘기는 이미지 파일, 녹취 파일, 동영상, 로그 파일과 같이 어떠한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암호화를 위해서 저희는 2가지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성능이 가장 우선시된다. 그리고 기능 구현에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API 방식의 암호화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API 방식은 WAS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펑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고객의 개발의 자율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토리지 암호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KE 방식인데요. 커널 인크립션. 어떠한 소스 수정이나 어떠한 개발을 하지 않아도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 지정을 해놓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가져가고 있다. 이 2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을 드리고 있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키 관리 영역인데요. 이 키 관리 영역은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암호화와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 또는 키가 사용되는 시스템 내의 키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보안 취약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키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키에 대한 분리 보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키에 대한 분리 보관은 컴플라이언스로 봤을 때는 ISMS-P 인증과 가장 크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ISMS-P 인증에서 키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해라 라고 말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 키에 대한 보안성 확보는 물론 키에 대한 물리적인 분리 그리고 구현 이런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키에 대한 분리 보관을 통해서 장비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여기서 별도 보관된 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해라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S를 통해서 키를 분리 보관하는 것이 키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키 분리 보관하는 객체로는 물론 디아모, 암호화를 수행하는 디아모는 100% 호환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PKCS-11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키에 대한 분리 보관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나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TD에서 사용하는 키도 저희가 분리 보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블록체인, IoT에 사용되는 키 모두 저희가 안전하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암호화, 키 보안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펜타 시큐리티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암호화 기술은 비슷하다. 하지만 그걸 지원하는 기술력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 지원은 3가지의 항목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대응. 펜타 시큐리티 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업적 문의, 기술적 문의, 그리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바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테크 365, 콜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새벽 시간 또는 엔지니어가 연락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머전시 모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제 대응, KMS는 장비입니다. 키관리 시스템 장비인데 이 장비에서 CPU, 메모리, 디스크, 그리고 데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된 정보에서 이상이 발생이 된다. 스스로 오토 리커버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된 오토 리커버리에 대한 내용은 기업 보안 담당자한테 알람이나 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동화 대응. 정기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사의 가장 큰 불만은 왜 우리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오지 않나요? 왜 우린 주니어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자동화된 정기점검 툴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니어 엔지니어가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 레벨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 선제적 자동화 대응을 통해서 고객사에게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기술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보다도 좀 더 뛰어나고 효율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이제 말씀드린 암호화 솔루션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건데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정형 데이터 암호화 도입 사례입니다. 이 정형 데이터 암호화 도입 사례에서 L기업, 대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이었고요. 수백 대의 암호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성능, 그리고 개발자의 편의성 극대화였습니다. 저희는 개발자가 원하고 있는 개발 언어에 대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드렸고 디아모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중앙관리, 굳이 서버에 들어가지 않아도 암호화 설정을 할 수 있고 관리 도구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매번 서버에 설정을 할 때마다 접속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개발자가 원하는 개발 언어에 대한 모든 제공,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도 4% 미만의 성능 저하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저희가 고객사가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암호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와스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MS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 얘기는 와스와 DBMS 사이에 암호화 데이터 부간 암호화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금융권이었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금융 로그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금융 로그 암호화에서 가장 핵심은 실시간입니다. 한순간도 평문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AUND 대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로그 파일을 감시하고 로그 파일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암호화를 함으로써 한순간도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담당자가 이거를 보려면 문제가 생겨서 로그를 봐야 될 때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그를 가져다가 풀어봐야 되냐. 하지만 저희는 관리 도구에서 풀어볼 수 있게끔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풀어볼 수 있게끔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실시간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도록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 편하게 그리고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키 관리 시스템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키도 엄청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는 와스에서만 키를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와스 에이전트를 제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젝트 말기에 새로운 니즈가 나왔습니다. 우리 DBMS도 키가 있는데요. DBMS도 키를 호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DBMS에서 호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객사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DBMS 키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제공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완벽하게 만족합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ISMS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시스템의 키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KMS만 도입을 해서 키에 대한 보안을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키 관리 솔루션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지는 저희 디아모. 고객사에서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에 따라서 관여하지 않고 저희는 암호화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 요구된다면 개발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펜타시큐리티의 디아모는 가장 우수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끝이 났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디모아의 공식 채널이나 저희 펜타시큐리티의 클라우드 골뱅이 펜타시큐리티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기업 시큐레트에서 제품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경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익스체인지 전용 보안 제품인 저희 DSAM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DSAM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품 특장점을 소개해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타사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 시연 순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장점입니다. 저희 DSAM의 대표적인 특장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DSAM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익스체인지와 완벽하게 그리고 또 보다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API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제품처럼 연동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제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특징은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한 강력한 보안 기술인 CDR 기술을 적용한 점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문서 파일 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쉘코드, OLE 등 다양한 액티브 컨텐츠를 무효화함으로써 문서 내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메일까지 보완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동이 쉬운 것은 물론 저희가 구조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위협 메일은 물론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협 메일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 사각지대를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암호 압축 파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도 기존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 DSAM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보안 사각지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입력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장점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M365를 좀 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과 기능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SAM은 ICES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CES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합된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API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API인데요. 이 부분을 DSAM에 적용했기 때문에 M365 익스체인지에서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애드온 되어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위협, 그리고 내부에서 내부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을 실시간적으로 탐지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단하고 원활한 연동입니다. 기존의 M365 제품에 메일 보안 제품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MX 레코드 변경이나 수신 커넥터 변경 등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저희 DSAM에 대해서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AM은 AI를 기반한 위협 인텔리전스와 샌드박스, 그리고 콘텐츠 무해화 등의 여러 보안 기능을 M365 이메일을 타겟층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이메일 환경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M365는 스팸, 머리업, 피싱 등과 같은 알려진 위협을 잘 차단하고, DSAM은 액티브 콘텐츠 제거, AI를 기반한 위협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메일 프로파일링 같은 부가 기능을 통해 기존 위협을 우회하는 최신 위협을 차단하여 알려진 위협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을 결합하였을 때 보다 완벽하게 지능형 이메일 공격에 대해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DSAM은 여러 라이센스 구성으로 되어 있어 기업의 니즈에 맞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과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CDR 기능을 추가하여 적용하실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콘텐츠 샌드박스를 통해 문서의 취약점 활용한 공격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 보안 현황에 맞게 그 보안 구성을 선택하여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DSAM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기술은 CDR 기술입니다. CDR은 무해화라고 하며 단어 그대로 파일을 무해화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는 문서에 포함된 매크로, 스크립트, OLE, DD 등과 같은 다양한 액티브 컨텐츠를 식별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요소를 제거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안심하고 파일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이러한 기술을 이메일에 적용시킨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기술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메일 위협을 보면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첨부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악성 첨부 파일을 직접 첨부를 했으면 이제는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파일을 첨부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공격은 대부분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피스 문서를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 문서는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저희는 CDR이라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CDR을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악성 파일이 무해가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가 유입됐었을 때 DSAM은 즉각적으로 문서의 유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 가능한 액티브 컨텐츠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이 식별한 과정 속에서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식별하고 제거하고 제조합되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큐레터가 많은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특허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확장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AM을 사용하시려는 고객들은 어떤 산업군에서 업무를 보시더라도 DSAM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 메일이 들어왔었을 때 DSAM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사용자는 어떤 메일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을 받은 사용자입니다. 이 첨부 파일, 엑셀 파일에는 매크로가 삽입되어 있고요. 이 사용자가 들어왔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메일을 받게 되지만 DSAM을 적용하시게 되면 DSAM은 즉각적으로 해당 첨부 파일에 대해서 어떤 액티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구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할 대상을 식별을 하고요. 그리고 제거된 액티브 컨텐츠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체 다 로그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리자가 이 파일에 대해서 원본에 대해서 복원을 하시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제거를 했고 어떠한 위협들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실 수가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파일은 이렇게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매크로가 깔끔하게 제거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살균된 파일들은 다시 재첨부가 되고 사용자한테 배너를 통해 알림으로써 이 파일은 깨끗한 파일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메일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복잡한 무해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은 1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무해화가 적용되더라도 이메일 서비스에 전혀 지장 없이 이메일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예로 무해화되는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하지만 문서에 하이퍼링크 같은 게 삽입되어 있으면은 이 하이퍼링크 전체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연결된 주소만 제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문서의 스타일은 유지할 수 있으면서 위협까지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이퍼링크 전체를 제거하게 되면 문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틀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SAM에서는 저희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무해화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암호 압축된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위협을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M365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역이고 이 영역들을 통하여서 해커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2022년서부터 지금 이런 유형을 통해서 173% 정도의 위협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의 입력 프로세스를 적용했었을 때 사용자가 받는 메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압축된 메일 들어왔었을 때 DSAM에서는 그 파일에 대해서, 그 메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음 사용자한테 다음과 같은 메일을 전달드립니다. 어떤 발신자로부터 어떤 제목이 있는 파일이 왔는데 그 파일이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암호를 해제하는 것을 진행해달라고 요청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이 메일을 클릭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해당 사용자가 왔는지 한 번 더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이 통과된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격리된 브라우저에서 어떤 메일을 받았는지, 발신자는 누구고, 본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첨부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DSAM에서 즉각적으로 파일을 분석해서 안전한 파일들만 사용자에게 전달드리는 구성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365 익스체인지에서 미저되는 보안 사각지대를 저희를 통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완벽한 보안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메일까지 탐지하는 전방 이전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메일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메일만 보안이 가능했는데 저희 DSAM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부로 사용되는 메일까지도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위협은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었는데요. 한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커가 내부 사용자 계정을 탈취를 해서 메일을 보냈었을 때 이 내부 사용자가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는 사용자분들이 거리낌 없이 해당 링크를 접속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는 알고 계시는데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D쌈이 이런 그전 사용자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메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EG라고 해서 게이트웨이 형식 보안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365 앞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해커가 외부에서 내부로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는 탐지를 가능하여 내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커가 내부 사용자 PC를 해킹을 통해서 내부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게 되면 이 메일에 대해서는 앞단에 위치한 메일 보안 제품이 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D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를 PC를 해킹을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 사용자의 받은 편지를 보호함으로써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협,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D쌈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메일 프로파일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프로파일링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메일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이 메일에 있는 URL 링크가 100% 안전한지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신자와 주고받은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링크에 접속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는 기능입니다. 이메일 보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적인 보안과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보안 인식이 같이 갖춰져야지 완벽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 D쌈이 해당 기능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D쌈의 주요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들 외에도 D쌈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 시간 통해서 전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시게 되면은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기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고객사의 구축된 사례를 통해서 D쌈을 구성했었을 때 어떠한 보안적인 효과를 상승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쌈에 대해서 검토한 배경은요, 실제로 이 기업에서 계정이 탈취가 된 후에 그리고 그 계정으로 통해서 내부 메일로 악성 메일이 전파가 돼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을 대응하고자 솔루션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내부 메일까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D쌈 밖에 없어서 저희 D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문서를 첨부 파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위협들까지도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하기를 하는 제품을 검토하셨을 때 D쌈하는 제품이 없어서 D쌈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한 달 동안의 메일 데이터를 봤었을 때 약 26만 건 정도의 메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 중에 내부 메일이 15만 건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셨을 때 내부 메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메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 외부에서 발생되는 첨부 파일의 유형을 한 번 더 분석했었을 때 비실행형 파일이 약 99.9%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실행형 파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업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 오피스 계열, 그리고 PDF, 그리고 한글 파일들 같은 것들을 총칭해서 비실행형 파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실행형 파일이 전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율을 따졌었을 때 99.9%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미지 파일이었고 그 다음은 오피스 계열이었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분석했었을 때 해당 파일들 중에서 액티브 콘텐츠를 포함한 게 약 21% 정도였습니다. 이 수치를 담당자분한테 처음 말씀드렸었을 때 담당자분이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본인 생각에는 내부에 이렇게 많은 액티브 콘텐츠가 포함된 파일이 없을 거다. 1%도 안 될 거라고 추측하셨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약 20%가 넘는 파일들이 액티브 콘텐츠를 포함한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액티브 콘텐츠를 포함한 유형을
탑 형식으로 분리했었을 때 이미지 파일, PNG, JPG 파일이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이 오피스 계열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담당자분이 한 번 더 이제 의아하셨는데요. 아니 이미지 파일에서 액티브 콘텐츠 제거를 할 게 뭐가 있고 또 이미지 파일이 왜 위협이 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업무 파일인 척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되는 유형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제 이 파일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파일들을 해커들이 악용해서 계속적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제거한 이제 액티브 컨텐츠를 수치를 정리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이미지 파일에서 다양한 액티브 컨텐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지만 해당 파일들을 안심하고 열어볼 수가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AM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한 강력한 기능인 CDR, 콘텐츠 무효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 지품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DSAM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자들이 열어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메일 보안입니다. 이 내부 메일 보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래프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익스체인지와 하나의 제품처럼 동작을 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메일 위협과 그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메일 위협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보안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탐지하지 못했던 암호 압축된 파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 기존의 보안 사각지대로 여겨왔던 암호 압축된 파일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연동할 수가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제품들을 BMT나 또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MX 레코드 변경, 수신 커넥트 변경 이런 것들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 클릭 몇 번만으로 저희 DSAM에 대해서 구축하실 수가 있고 데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DSAM 연동할 때 얼마나 간단하게 연동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메일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는 M365 앞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보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MX 레코드 변경, 수신 커넥터 변경,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예외 정책, 그리고 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담당자와 기술 협의를 갖춰줬어야 되는데요. DSAM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그 영업분을 통해서 이런 고객 환경 조사사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만 주시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다음과 같은 DSAM을 연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은 단 클릭 3번만으로 DSAM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하셔야 된다는 것들 클릭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DSAM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accept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DSAM 연동이 끝난 화면입니다. 단 클릭 3번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DSAM에 대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DSAM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전체 사용자한테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사용자를 불러와서 DSAM 적용이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선택해서 DSAM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관리에 효율적인 이런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SAM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DSAM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제 여러 좋은 기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DSAM에 대해서 체험해보고 싶으시거나 데모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DSAM 연동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